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단속 나왔다. 츄. 아 고맙습니다. 침 안 튀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어요. 츄. 네. 저는 1주택자입니다. 집 팔고 벼슬. 조선일보 기사. 요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A1 일단. 네네. 일면에 실린 기사고요. 네. 제가 앞서 그 미디어 담화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그 청와대 수석, 예, 그 기사를 저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원래 모두 2주택자였는데 이번에 인사로 내정하기 직전에 한 채씩 팔았다. 그건 뭐 최근에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건 뭐 청와대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기사 어디를 보더라도 저 조선일보 제목 있지 않습니까? 집 팔고 벼슬. 벼슬. 연상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을 벼슬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1주택자입니다. 집 팔고 벼슬. 마치 벼슬을 하려고 집을 파는 것처럼. 그런 인과관계를 부여했군요. 아니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 자체를 굉장히 그 깔아뭉개는 비하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한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나눔의 집 비리 확인됐는데 정우현 수사는 감감무소식. 이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제가 어지간해서는 사설을 안 가지고 오는데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보험금 88억 가운데 할머니들에게 2억만 썼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네. 요거를 가지고 조선중앙일보가 같이 무슨 저 논설위원들끼리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중앙일보 오늘 사설이거든요. 네. 하나 더 가져왔어요. 조선일보 사설이. 나눔의 집 민관 조사보다 윤미향 검찰 수사가 훨씬 어려운가? 네. 나눔의 집이랑 윤미향이랑 계속 엮네요. 계속 정의연하고 나눔의 집을 비교를 이 해가지고. 나눔의 집은 정의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조계종 산하에 네. 조계종 관련 비리죠, 이거는. 똑같은데 나눔의 집은 비리가 확인이 됐는데 왜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 사설이.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에는 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네. 나눔의 집은 비리가 있으니까 확인이 됐는데 정의연은 계속 해도 비리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조선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알게 해드리려고. 왜 검찰 수사가 어렵고 감감무소식인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원래 검찰 수사가요. 오마이뉴스. 자, 이거 제목을 읽어드려야 네. 지금 오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미는 뭐예요? BTS의 팬클럽. 팬클럽이죠. 아미를 분노하게 한 기사 결국 오보로 드러나. 정의연 보도 정정 삭제 러쉬. 그 행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조선, 중앙, 국민, 서울경제 등 8개 언론사 13개 기사가 언론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 기사들이 기부금 아미 기부품이라든가 무슨 뭐 하룻밤에 3,300만 원 썼다 뭐 이런 그런 기사들 다 오보였어요. 이게 수두룩한 오보들인데 기본적으로 정의연 수사 초기에 엄청나게 충격을 던졌던 그런 기사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기사 때문에 아마 한 5% 이상 민주당 표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오보였어. 그리고 검찰 수사가요. 네.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론이 이렇게 무더기 기사를 쏟아낸 다음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없지. 검찰 수사가 오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언론들이 주요하게 보도한 내용들이 판판이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오보에 근거해서
이른바 검찰 수사를 보통 이제 자기네 자체 인지한 거 말고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터진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이게 따라가면서 다시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최초에 제기된 의혹들이 뻥이야. 그럼 검찰도 황당한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최초 설정했던 수사 기간보다도 더 도과가 되고 5년치 뒤져서 안 나오니까 더 안 한다고 했다가 10년치를 좀 더 까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안 나오지요. 이것도 그렇고요. 저기 이것도 뉴스원 정의연 보도를 고의적 오보다 라고 해서 판단해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고발하고 윤미향 있죠. 의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셀프 심사 이것도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네. 네. 자기가 셀프 심사에서 정의원에다가 셀프 보조금을 지급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가짜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참 우리 또 토크 배틀을 벌이셨던 우리 안진걸 소장 민생연구소 네. 함께 이제 이렇게 또 고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판이 지금 다 깨지고 있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검찰 수사를 더딘 게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제 그렇죠. 생각에. 그런데 다시 보시면 중앙은 나눔의 집 비리는 확인됐는데 정의연 수사 없어서 못한 건데 없어요. 깜깜무소식 이런 식으로 기사를 확 뒤집어가지고 정말 악의적이에요. 저는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칼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닌데 나눔의 집 민간 조사보다 윤미향 검찰 수사가 더 어려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이 파묘하듯이 조선중앙통화 이거 진짜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도가 정확했으면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됐겠죠, 제대로. 네. 자, 가짜뉴스 1일 1강 네. 말고 1일 1조 네.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 장관 따박따박 지금 소송과 이제 형사 민사 하고 있잖아요. 네. 따박따박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에서 따박따박은 아장아장의 방언이다.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사실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한국경제신문이잖아요. 네. 마지막 줄에 조 장관은 따박따박 이거 하나씩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줄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따박따박은 아장아장의 전라도 방언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 장관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씩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연맥이려고 아장아장 한번 해봐 새끼야 이렇게 비튼 거야. 아주 쥐새끼 같은 의도로 마지막 한 줄 딱 걸친 거야. 이게 의도가 따박따박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다가 전라도 방언이라고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데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조 장관의 의지를 희화화시키고 힘을 빼기 위해서 전라도 방언이다 라고 힘을 빼고 나아가서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수구, 구구, 일베류의 권리를 촉구하는 거야. 전라도 지금 전라도에서 수해해놨는데 지금 일베와 미통당 지지자들이 전라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네네. 전라도가 죄야. 우리나라에서는 천형이야 전라도가. 그런 식으로 긁는 거예요. 기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흠집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흠집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쥐새끼 같은 그런 작은 테러를 한 거라고 좀 봅니다. 방언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지요. 예. 방언이 맞습니다. 따박따박을 검색하면 아장아장의 방언으로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박또박의 경북 방언이기도 합니다. 어허. 날름날름의 경북 방언이기도 합니다. 얘는 이런 다른 용례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 전라도라고 하는 함의와 아장아장이라고 하는 그런 희화화된
의미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따박따박이라는 거는 정해진 대로 차례를 거르지 않고 잘 지키는 모양. 요게 이제 정확한 의미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대로 차례를 거르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낸다라고 하는 뜻. 요게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문을 봐도 따박따박 이 아장아장의 의미로 쓰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요 예문. 네가 따박따박 대꾸를 하네. 이것은 정해진 대로 차례를 거르지 않고 잘 지켜서 대꾸를 하네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 하나 있네. 아가가 따박따박. 이거 아장아장이 맞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뜻은 그러지 않고 요 정해진 대로 차례를 거르지 않고 잘 지키는 모양으로 쓰이는 뜻인데 경북에서 쓰는 방언도 훨씬 많은데 네. 특별히 콕 집어서 전라도 아장아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조장관 기사 마지막 줄에 딱 붙여놓는 센스. 정말 크게 될 기레기입니다. 크게 될 기레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런가 하면 김민호 기자라고 계세요. 네네네. 가짜 뉴스를 단속하다 보면 정말 성격 버립니다. 네. 저도 참 좋은 성격인데 네. 화가 납니다, 사실은. 자, 김민호 기자. K 방역도 좋지만 이 어떤 기사가 있었어. 네. 근데 없어. 삭제가 됐네요. 삭제가 됐어. 어떤 기사였을까? 네. 제가 찾아봐 드립니다. 바로 K 방역도 좋지만 사망률 낮은 일본 제2 방역을 배우자 라는 기사였어요. 응? 이게 20년 7월 4일 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김민호. 네. 기생충 배우처럼 이렇게 찍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니, 김민호가 기생충이라는 건 아니고 네. 기생충 네. 배우처럼 눈이 가려져 있네요. 한국의 코로나 퇴치는 뭡니까? 우리는 이거잖아. 빨리 적발해가지고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빨리 접속차를 신속하게 진단해서 추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공했잖아. 네. 근데 이 전략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사망률이 낮은 일본의 제2방역을 참고해서 중환자 치료 체계 강화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자. 요런 따위의 주장을 가지고 네. 이 사망률 낮은 일본 방역을 참고해서 비록 검사를 적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반의 사망자 수가 오히려 최저 수준이다.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해서 검사비를 하루에 20억씩 쓰는 게 맞겠느냐. 네. K방역도 좋지만 사망률 낮은 일본 제2방역을 배우자라고 하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썼어요. 네. 이게 지금 부끄러워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일본은 완전히 망해가는 코로나 그러면 자기가 망국인데. 쓴 거에 대해서 음. 부끄럽다, 네. 사과드린다, 네. 좀 부정확한 얘기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아까 어디 갔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없어. 사라졌어. 네. 김민호 기자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뉴스까지 가짜 뉴스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런가 하면 태양광 산사태 어제 제가 요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거야 정말 중국. 요거 진짜 가짜 정보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썩어간다 그러면서 이거 한국의 특정 지역의 산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후베이 네. 후베이성에 있는 태양광 판넬이었잖아요. 네네. 마치 이 대한민국에서 이 태양광 무리하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막 산사태가 막 아니, 저는 딱 봐도 한국 산이 아닌데. 아니잖아. 그리고 이 1000몇 건 중에서 실제로 0.2% 네. 만이 이 태양광 패널이 있는 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2%면은 그 상관관계의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산사태가 난 12곳 있잖아. 네. 그 중에 9곳이 문정부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꾸준히 지금 이어져 온 사업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러면 정 그렇게 하려면 문정부의 태양광이 아니라 이전 정부 때문에 산사태 났다고 쓰던가. 네. 진짜
앞으로 그런 걸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이런 거 예로 들면 요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설치한 태양광. 이제 쓰는 거죠. 문 태양광. 문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박태. 이명박 정부 때 명태. 아, 근데 태 할 때 네. 침이 엄청나게 튀겨. 초초초. 앞으로 태는 하지 말기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경제 보도인데요. 박원순 시장의 유족, 사모님이랑 아들, 딸, 이게 셋이서 관사에 지금 있어요. 네. 근데 빨리 쫓아내야 된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 기사를 올렸더군요. 단독으로 이것도. 이거 뭐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단독이야. 다 아는데 뭘 굳이 단독을 붙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거지. 박근혜 탄핵 때는 빨리 나가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 이거야. 탄핵 됐으니까. 또 다르지. 박근혜는 탄핵됐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박근혜는 아방궁이 있었잖아. 강남에 집이 있었잖아요. 갈 곳이라도 있지. 지금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박원순 시장 유가족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확실한 100% 팩트는 아닌데 지금 워낙 지금 말 조심들 하고 계셔서 제가 몇몇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분들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빚이 7억인가 있잖아요. 네. 빚이 7억인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빚만 7억이고 이거는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일보가 쓴 기사니까 32억을 기부했고 상금 뭐 막사이 사이상 이런 거 다 받았잖아. 네. 상금도 다 기부했고 아파트까지 다 쾌척을 했어.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이 있을 때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대표에게 그 시민사회 운동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네. 그때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는 박사정 친구들을 대구로 부른 적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지금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한 50억, 60억 할 거예요. 근데 되게 큰 아파트인데 모든 벽과 창문까지 다 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냥 가구도 없고 모든 벽이 다 책인데 저는 그렇게 훌륭하게 완성된 서가를 처음 봤어요. 저도 책을 참 좋아합니다만 그 의제, 이슈별로 책을 다 모아놓은 거야. 환경 문제에서 어떤 문제, 또 뭐 도시 개발, 재생 문제에 대해서 모든 벽이 다 의제별로 사다 모아놓은 책이야. 그냥 뭐 우리처럼 세계 명작 세트 100권 이런 게 아니야.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가면 이런 파일이 다 있어요. 이 파일 하나가 책 한 권이야. 다 모아놓은. 그런 지식인의 서재로 이용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다 내놨단 말이야. 쾌척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빚만 7억이 있어. 그런 기막힌 인생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빚이 자식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권 포기 소송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자식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부채를 포함해서 받아 상속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송을 지금 준비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구제가 진행 중이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전셋집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는 분 아름아름으로 해서 그냥 남의 집에서 그냥 여생을 얹혀서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알아보느라고 못 나가고 있대요. 더구나 사구제가 진행 중이고 이제 거의 지금 8월이면 사구제가 마무리가 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이 기레기들은 빨리 쫓으라고 이런 저주의 기사를 단독이라고 해벨레 달아놓고 쥐새끼처럼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구제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도 그 책이라든가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가족들 특히 따님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편지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자식들을 염려하고 부인에게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게 당부하는 그런 편지 글들이 곳곳에 있어서 자기는 계속 그렇게 아픔을 책갈피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거야 당신이. 근데 뒤늦게 고인의 그
아픔 혼자 감당했어야만 했던 고독과 상처를 뒤늦게 이렇게 가족으로서 목격하면서 짐 싸다가 하루는 그냥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고 짐을 싸고 있는 유가족들한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사입니까? 쥐새끼나 이렇게 쏘는 기사지 이게. 쓸다냐 쏠다냐. 쥐가 쏠다냐. 쥐가 쏠다? 쏠다? 쥐가 이렇게 무는 거. 쥐가 쏠다 맞네. 쥐가 쏘는 흔적이지 인간이 쓴 기사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확인 중인데요.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쪽에 최종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에서 머무는 것이 미안해서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지인 집에 얹혀서 여생을 마무리하려고 지인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시에 누가 될지 모르니 소정에 이렇게 집세를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확인 중인데 확인되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기업 한국기자협회 기사인데요. 되게 실망스러운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검언 유착. 이거는 지금 채널A 이동재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검찰을 비웃고 있는 한동훈의 총선 전 야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검언 유착 공작이 있었죠. 네. 이거는 헌정적인 구테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권언 유착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들 검언 유착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대체 프레임이잖아요. 이게 안 통하잖아. 지금 MBC에다가 계속 걸었어요. MBC가 권력으로부터 제보받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 털었는데 하나도 없어. 그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한 기자가 다 깠어. 네. 텔톡, 카톡, 전화, 문자 다 깠는데 정치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장인수 기자. 평상시 정치인들 좀 교제하면서 취재 좀 하지 이놈아. 어떻게 정치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냐. 근데 다행이야. PD수첩으로 갔던 제보를 토스 받은 거야 그냥. 네네. PD수첩에서 취재하고 남은 거를 토스 받았어요. 이거는 뉴스데스크에서 털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취재해서 보도한 거야. 그렇기에 망정이지. 그죠? 권언 유착 없어요. 근데 다시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어디로 갔어요? 권경현과 하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말도 안 되는 로또 추첨하기 전에 로또 번호 알았다. MBC 뉴스 나가기 전에 내용을 알았다. 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공격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네. 권언 유착은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치 검언 유착과 권언 유착 이 의혹이 동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저널리즘 전체를 평가 절회합니다. 이 한국기자협회는 대한민국의 최대 이 기자 단체로는 최대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기사거든요. 김고은 기자가 제법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하물며 기자협회 보 역시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보 논두렁 무너지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언론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언론이 언론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견지돼야 될 인식 지점이거든요. 이 현재 사태를 바라보는 투명한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잣대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 그냥 눈만 떠 있지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자기 어떤 성적 감수성으로 젠더 문제는 내가 머리가 날카롭지 않아도 그냥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위배 아닙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뭔데요? 2차 가해 아닙니까? 2차 가해가 뭔데? 남들이 정해놓은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처럼 하는 거예요. 앵무새지, 앵무새. 그런 이른바 언론 붕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또 하나인데요.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이 광고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브랜드 대상이라는 걸 수요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데 이 FX 렌트라고 하는 사업체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상인데 올해의 우수 브랜드 대상 1위를 차지했대요. 네. 근데 FX 렌트라고 하는 사업체는 외환 시장 사고 파는 데다가 돈을 베팅하는 거, 일종의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니까 이거 뭐 이른바 퓨처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런 거를 이제 등락을 마치면 수익을 얻고 틀리면 투자금을 잃는 거예요. 홀짝 같은 거야. 도박이에요, 도박. 네. 근데 회원 가입과 소액 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약간 이게 또 피라미드처럼 작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FX 렌트 관련 업체를 운영하다가 도박 공간 개설죄로 기소되기도 했어. 그러니까 FX 렌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 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지난해 월간 중앙에서도 FX 렌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어.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 그런데 이런 FX 렌트 관련 업체에다가 우수 브랜드 대상을 딱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돈이 되면 지네는 그냥 후원만 했고 주체는 뭐 다른 JY 네트워크라는 데서 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는데 이게 중앙일보 돈벌이거든요, 이게. 그죠, 당연히 돈 받고 돈 얼마 주면 우수 브랜드 뽑아줘요. 그 언론사라고 하는 사회적인 평가와 신뢰를 가지고 사기치는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게 너무 심합니다. 이 기레기들. 지금 상황에서 웃음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화나낼 것 같은데 한 번만 웃겨주세요. 추추 한번 해주던가. 아니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아니 되게 나도 화가 나는데 너무나 화나실 것 같아서 네네. 뭐 추추 한번. 추추추. 네. 아니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하란다고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만 더 가짜뉴스. 네. 조선일보가 OECD에서 올해 성장률 1위 했잖아 우리가. 네. 근데 내년에는 34위로 폭락 이렇게 기사를 쓴 거야. 네. 이게 바보들 아니야. 지금 우리가 올해 0.8인데 내년에는 34위로 추락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만 하락률이 제일 완만하잖아.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하락률이 막 폭 망했다가 내년에 상장 만회가 되니까 오히려 내년 기준으로 보면 상승률이 다른 데가 더 높을 거 아니야. 클 수밖에 없죠. 당근이지. 네.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1일 1조 해야 되는데 오늘 1일 2조 합니다. 네. 조국 장관이 언론 개혁하고 검찰 개혁도 바쁜데 네. 이 경제 기사까지도 또 이 가짜 뉴스를 모니터하고 계세요. 이 양반이. 이 고발 뉴스 비평 특파원으로 좀 모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각 뭐 부처의 가짜 뉴스를 취합해서 입장을 내나 봐요. 기재부의 가짜 뉴스 정정 보도 자료인데 21년 경제 성장률은 20년의 성장 하락폭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20년에서 21년 경제 성장률을 합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20년만 보면 이렇고 21년만 따로 떼서 보면 이런데 그냥 2년을 한꺼번에 평균 내면 되잖아. 네.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겠지.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해서 1이라는 거지.
응?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그 조선일보 저 기사는 내년엔 추락.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기사예요. 제정신이 아닌 게 무슨 거칠어. 아니 쥐새끼 이 정도 돼야 거칠지. 그러니까 올해 제가 지금 올해 아유 우리 착한 민동기. 이번에 성적을 잘 나왔어요. 1등을 했어. 그러면 1등 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사가 됐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해 1등 했는데 내년에는 2등 했어. 네. 그지? 네. 그러면은 올해 100등 하다가 10등 한 놈은 확 오른 거로 나오겠지. 그렇죠. 어? 근데 합쳐서 보면 1등 하다 2등 했으면 1.5등 정도 제일 높은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안 보는 거지 조선일보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1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OECD가. 이건 한 거예요. 1등을 했어요. 했어. 그러면 했으면 박수를 일단 치죠. 일단 쳐줘야지. 일단 쳐야 되는데 안 쳐.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1등 했는데 내년에 너 추락할 것 같은데? 기사를 이렇게 써. 이 미친 신문이죠 이게. 네. 지금까지 가짜뉴스 한석반이었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